진실이 힘을 펼치는 나라. 책 머리에 붙이는 말씀. 개혁에는 때가 있습니다. 김민웅 교수와의 대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서둘러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은 로즈마리 화분이 눈에 밟혔습니다. 한나절 정도는 갈증을 참아내겠지. 한겨울도 잘 참아냈으니 괜찮을 거야 하고 무심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까지 대담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려고 보니 로즈마리는 싱싱했던 초록 빛깔을 잃고 갈색으로 시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몇 날 며칠을 물을 주며 달래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무심했던 자의 욕심이었습니다. 게으른 자의 뒤늦은 항변이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수놓았던 로즈마리 향을 더는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세상사에 찌든 제게 잠시나마 정신적 여유를 누리게 해준 다정했던 친구가 생이별을 고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 그때 잠깐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제때 물을 주었더라면 2년 넘게 함께했던 정든 로즈마리를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반려식물을 아쉽게 떠나보내고 개혁에도 때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개혁은 한순간에 몰아치듯 다가오지만 그때를 놓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라앉기도 합니다. 개혁의 때를 놓치면 개혁의 새수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개혁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이 더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접거나 결국 냉랭하게 돌아설 것입니다. 개혁의 순간을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면 개혁의 동력은 고사하거나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친구 로즈마리가 제게 잊지 말라고 일깨우고 간 듯해 오늘 밤 텅 빈 거실에서 더욱 그립습니다. 숙명의 시간 1년 1개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 1년 1개월은 숙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자리에 혈혈단신으로 섰습니다. 촛불 시민에게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다짐했던 제1야당 당대표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개혁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사방에서 으르렁대며 쏘아대는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맨몸으로 비수 같은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품속에는 비록 은장도 뿐이었지만 마치 장검을 지닌 장수처럼 의연하게 화살을 막아내며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은장도는 결국 저를 겨눴습니다. 70년간 쌓인 검찰이 강고한 기득권은 조국 전 장관과 제가 개혁의 수술대에 올린다고 해서 쉽게 올라갈 몸집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과 그 권력을 엄호하는 보수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야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의 심판자로 행세한 검, 언, 야, 부패, 기득권의 카르텔은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권에 직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명백한 검찰의 중립성 파괴 행위입니다.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의결서에는 그 위중함과 위험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징계 의결서에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검찰 권력 해부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징치해야 할 사법 권력은 이토록 위중한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검찰과의 공생의식과 검찰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비루하고 비겁한 결정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의리. 법무부를 떠난 후
분노와 회한이 밀물과 썰물처럼 가슴을 터질 듯 채우다가도 이내 한순간에 공허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심경의 조류가 뒤엉켜 포마를 일으키고 분노와 공허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김민훈 교수께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검찰개혁 여정에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로 개혁 전선이 무너지고 개혁의 깃발이 잡혔다고 시리에 차 있을 촛불 시민들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다시 힘내자고 할 것이냐며 가라앉은 제 마음에 매몰찬 채찍을 가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하고 매몰찬 격정의 토로였습니다. 그렇게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훈 교수와 10차례의 대담으로 치유와 회복의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담하는 동안 어느덧 분노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촛불 광장에서 함께 앉아 걱정과 불안을 감추고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미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던 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추위를 녹여내며 부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합창은 단순히 노랫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약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부러 기억을 더듬어 입으로 말하는 대담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의 한이 뿜어지듯 피를 토하는 심정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때로는 되새김질조차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민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고 역사의 동력인지 깨우치게 해주는 고맙고 감격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역사에 대한 의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고 진심의 순도를 드높이는 담금질의 과정이었습니다. 대담 과정에서 김민훈 교수는 짓궂게도 저희 연애사를 물어보았습니다. 한 인간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일시적인 고집인지 일관된 진정성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 인간적 바탕과 고민의 깊이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 없이 허물도 털어놓고 뒷담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절로 흉금을 털어놓은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은 우리의 촛불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죄스러움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촛불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촛불 정신은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는 촛불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현실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부르지 않는다고 꺼질 촛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유구한 민주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들었던 촛불이 과거의 어둠을 밝혀 오늘의 길을 냈다면 이제 촛불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준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촛불의 진위를 가슴에 새기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역사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야 합니다. 촛불 시민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는 진실이 힘을 가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촛불 시민이 바라는 자유도 진실에 의한 자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반칙과 특권을 위한 기득권에 의한 자유가 아닙니다. 전두환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의는 진실 위에 선 것이 아니었기에 포갑이 되었고 위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공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공정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취사 선택과 검찰 이기주의에 터잡은 편향성으로 얼룩졌기에 역사의 길에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아직도 기득권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개혁이 피곤하다고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는 순간 타협된 진실은 더는 진실이 아닙니다. 기득권이 숨어있기 좋은 피난처일 뿐입니다. 개혁을 추진할 힘이 모자란다고 주저앉기 전에 우리 안에 누군가가 힘을 빼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개혁의 진짜 적은 개혁의 대상보다 개혁 안에 은밀히 서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게으름과 비겁함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권 세력이 워낙 강고한 나머지 오히려 다수 국민의 몫을 자꾸 내주는 시기라면 개혁이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양보를 얻은 특권 세력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명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스폰서를 두고 성접대를 받은 뇌물사건,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검언야의 협공으로 김학의 출국 방해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한 것도 모자라 기밀 누설 혐의를 씌워 공수처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사조직이 되어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국가기구를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먼지 같은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덮고 사법 정의를 무력화한 수많은 사건이 그 억울함을 간직한 채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이 개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진실의 힘이 두렵기에 개혁을 바라지 않는 그들은 조국의 시간도 불편한 것입니다. 개혁 저항 세력에게 위축되어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다시 촛불 시민과 함께 흐트러진 대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를 향한 대장정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개혁을 멈춘 시대도 없었고 아무런 저항 없이 무난하게 개혁이 이루어진 시대도 없었습니다. 개혁은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집단 의지의 천명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촛불 시민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 시민은 생업을 걸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관료와 정치인, 언론, 경제, 사법 권력은 민주공화국의 존재 이유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인권 보호 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했을 때 여론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환호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 탄핵당한 대통령을 경험했기에 그의 말을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좋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는 경직된 검찰주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 속에 숨겨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그가 충성해야 하는 대상은 조직이 아닌 국민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복무해야 하는 가치는 검찰 지상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도 견제를 싫어하는 그의 사고방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촛불 시민이 만든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었습니다. 헌법이 최고 가치이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박정희 군부가 헌법을 개약해 만든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하는데 성장판 역할을 한 조문입니다. 검찰은 이 조문을 최대한 악용해 지금껏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며 제19를 감싸거나 유력자의 죄를 덮거나 평범한 시민의 인권을 다반사로 침해해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충돌하는 이 조문은 촛불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시급한 개헌 대상입니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선진 검찰. 우리나라는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덧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빛난 K방역은 선진국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갖게 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구체적인 삶도 선진국 국민다운 품위를 누리고 있는지, 또한 인격적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는 분명히 되새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사법 영역에서 국민의 품위와 인격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가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유독 지체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선진국가로 대전환하는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품위를 높이고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 선진화, 사법 선진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악폐에 머물러 있는 검찰을 선진국형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앞으로 일제의 잔재가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권력이 검찰 권력입니다. 검찰 개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데도 어려운 이유는 논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검찰은 견제와 균형을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군부 통치에 협조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선진사법 국가에서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 분권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아직도 수사가 기소에 복무해야 한다는 등 다른 나라의 법이론에서 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식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의 생각 키우기. 검찰개혁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견제와 균형, 분권의 원리입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셋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에 관해서는 개개의 검사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검찰청법을 생각 없이 운용하면 검찰총장 한 사람만 진짜 검사이고 나머지는 그의 부속품에 불과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직무 이전과 승계권을 통해 대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검의 모든 구성원의 사건까지 마음대로 자신의 휘하로 가져가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앞으로도 검찰권을 이용해 정치하는 검찰총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검사가 이의 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독제, 관청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에 관해서입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부서, 금권부서 등 힘과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해당합니다. 개개의 공직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부서일수록 구성원의 생각을 단순화시킵니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순응하도록 하고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조직 논리 이외의 생각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국민의 주권은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국민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선택되지 않으니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이 관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조직으로 찬탈되는 것입니다. 개개의 공무원이 조직 속의 생각 없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비판 없이 따르는 위험한 관료주의로 국정이 농락된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를 혁파하는 것이 촛불정신입니다. 주체적 사고, 주체적 생각의 혁신 없이 촛불혁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주권을 늘 되새기는 공복이 되도록 모든 공직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깨달음도 컸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는 촛불혁명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논쟁에 빠져 헤매는 소모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가능합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검찰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이 되려면 먼저 검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사에 집착하는 검사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소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촛불 혁명의 의미를 몰랐던 윤석열 검찰은 개혁의 의미를 단순히 검찰권의 부당한 침해로 받아들이고 저항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일선의 젊은 검사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미래의 검찰상을 놓고 토론해 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조직 문화 속에 일제잔재가 남아있다면 언론은 의식 속에 일제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는 양대 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개혁인데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서 국민적 에너지를 이제는 소모하지 말고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무수한 도전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저출산,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대량 실업, 기술주의와 자본의 집중이 가져올 인간의 도구화 등 새롭게 초래될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개혁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주 4.3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군사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주 4.3은 붉은 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 국민이 만들었던 민주정권에서 진상규명을 시작하는 입법을 발의해 길을 열었고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의 힘으로 드디어 재심과 배보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재심과 배보상의 길을 열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길은 처음 열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 번 만들어진 길은 자꾸 밟고 여러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노력한 만큼 길이 넓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장엄한 역사의 길, 촛불 시민께서 열어주신 역사의 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더 많은 시민이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려도 사마귀 한 마리가 역사의 수레가 가는 것을 막아서려고 목리를 부리는 당랑 거철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 대세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되살아난 나의 로즈마리. 서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고백합니다. 촛불 시민이 계시지 않았다면 개혁의 길은 아득했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저희 사기를 꺾으려는 태극기 부대가 흰색 근조화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 가도에 가득 세워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 기세를 진압하려는 듯 확성 장치와 LED 화면을 갖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일군의 시민들께서 새벽부터 여수에서 올라와 주신 것입니다. 뜨거운 시민의 열정이 제게 용기를 주고 스스로 옷깃을 여미게 해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추위를 이겨내며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준 한 분 한 분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길, 저희 길을 안내해준 촛불 시민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헌사합니다. 처음 법무부 장관 지명 소식을 듣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엄마를 응원한다고 말입니다. 아픈 다리를 내색 않고 군 입대까지 하고 나머지 다리마저 수술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해 만기 제대를 하고 돌아온 아들은 지난 1년 내내 검찰개혁에 나선 엄마를 대신해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며칠 전 집안 청소를 하다가 창고에서 아들이 스스로 짚고 다녔던 목발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아빠에게도 간헐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테니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겠다고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거짓의 프레임 속에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아들에게 엄마인 저는 미안하고 위로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나의 로즈마리가 아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물꽂이를 한 잔가지에서 기적처럼 뿌리가 내렸습니다. 분신을 남긴 것입니다. 2021년 6월 새로운 길 위에서 길을 향해 길을 걸으며 추미애. 감사합니다.